사하라 사막에 부는 바람 지브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정찰기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비행기 매니아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스튜디오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일본에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브리 스튜디오는 인간의 심리 묘사에 공을 들이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야말로 리얼하고 퀄리티가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 많은 TV 시리즈보다는 극장판으로 한 작품 한 작품에 온님을 쏟아붓고 구석구석까지 눈길이 간 타협하지 않는 내용을 추구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한다. 1985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공식적으로 제작팀이 해체되는 2014년 8월 그리고 현재 2020년 무려 35년간 이어진 이들의 역사를 느긋하고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미야자키와 다카하타를 비롯 지브리의 모든 스태프들이 어떻게 지브리를 만들어왔고 또 유지해왔는지를 이 지브리 연대기 코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모든 작품을 파헤쳐보는 시간, 쭈앙부로 특별기획 지브리 연대기 그 8번째 시간, 바다가 들린다 지금 시작합니다. 붉은 대지의 개봉 직후 지브리는 도쿄도 코가네이시에 지은 신사옥으로 이사한다. 이 신사옥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붉은 대지 제작과 동시에 직접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회사와 협의해 완성 조감도를 만든 뒤 소재와 견본을 선택하고 결정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또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만큼 미야자키의 테이스트가 듬뿍 들어가 있었는데 몇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내 수공업이다. 가내 수공업이란 말에 갸우뚱할 수도 있겠다. 외부 인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한 사내 인력을 통한 제작을 꾀했다는 말이다. 애니메이션은 분업화가 뚜렷한 장르로 지브리도 촬영과 같은 파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신사옥에서는 지하에 촬영실을 설치하여 사내에서 모든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미야자키는 제작 섹션에서부터 마무리 섹션까지의 동선까지도 고려했다. 따라서 3층은 미술, 2층은 작화 및 제작, 1층은 채색, 지하는 촬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 휴게실이다. 미야자키는 1층에 바라는 이름의 휴게실을 설치했다. 이는 작업 책상에서 밥을 먹는 애니메이터들을 위해 그가 고안한 것으로 이곳에서 몇 명씩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업화로 인해 교류가 어려우므로 뭔가 일이 있을 때 한 곳에 모이기 위함도 있었다. 실제로 회의, 파티, 휴식 공간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세 번째, 여자 화장실이다. 미야자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지브리의 여자 화장실은 남자용보다 배로 크게 설계되었다. 네 번째, 주차장이다. 가장 미야자키의 테이스트가 담긴 장소이다. 실제로 그가 스튜디오 건설이 결정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어필한 장소도 주차장이었다. 경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차 공간을 4대 분량밖에 만들지 않았다. 그 외의 공간에는 모두 나무를 심었다. 또한 차를 가진 사람의 리스트를 작성해 차종까지 알아낸 뒤 각각 주차 공간을 알려주었다. 현관 앞에 한 대 분량의 주차 공간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스즈키시 차를 대요. 스즈키 토시오는 현관 앞을 지정받았다. 미야자키는 스튜디오가 세워진 덕분에 주위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졌다고 인식되기를 원했다. 다섯 번째, 나선 계단이다. 지브리 신사옥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물론 지브리의 새로운 스튜디오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인식 어쩌는 어림도 없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비로소 사람이 자라는 것이죠. 라는 미야자키와 돈은 은행에 얼마든지 있다네. 사람이란 무거운 거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도쿠마 사장. 이 두 인물의 콜라보레이션이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껏 지브리를 운영해온 하라토오루가 퇴사하는 희생이 따랐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애니메이터가 양성되고 원령공주, 센가치히로와 같은 메가톤급 히트작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미야자키상, 지브리 스튜디오도 언제까지 늙은이들이 만들 수는 없으니 이제는 젊은 스태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로 붉은 대지의 차기작은 지금 아니메주에서 연재 중인 히무로 작가의 바다가 들린다를 사내의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붉은 대지의 제작 막바지 시점, 정신없이 붉은 대지의 제작을 이어가는 미야자키에게 스즈키가 넌지시 물었다. 스튜디오의 차기작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창 붉은 대지에 빠져 사고 능력이 떨어져 있던 미야자키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안을 승낙한다. 실제로도 아니메주는 지브리와 형제관계나 마찬가지고 신진 인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는 스즈키가 그려온 큰 그림에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다가 들린다는 애초에 지브리에서의 영상화를 목적으로 연재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도쿠마 쇼텐의 편집자 미츠키 사나이는 당시의 스타 작가 히무로 사에코를 아니메주에 데려오고자 했다. 히무로 사에코는 클라라 백서, 내게 너무 멋진 그대 시리즈 등 밝고 명량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하이틴 소설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작가였다. 하지만 슈에이사의 전속 작가로서 코발트 문고의 간판이었기 때문에 도쿠마 쇼텐이 데려오기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미츠키 사나이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 히무로-상, 네, 전에 말씀드린 아니메주에서 연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메주에서 글을 써주시면 그걸 원작으로 지브리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브리에서요? 그녀의 계획이란 아니메주의 연재를 조건으로 지브리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물론 지브리와 이야기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히무로 작가는 지브리에서의 영상화에 흔들렸고 결국 초대받은 키키의 시사의 자리에서 키키와 같은 엔딩의 작품을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연재를 승낙한다. 최근 영화의 주인공은 불량배뿐인데 우등생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요즘 관객들에겐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무대는 고치시, 지방도시를 무대로 삼아 이윽고 도시로 나갈 고등학생들의 청춘군상, 졸업때 고치는 도쿄로 가는 사람과 간사이로 가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 점이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제목은 바다가 들린다. 이후의 일은 신속하게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소식을 들은 스즈키는 미츠키의 불순한 동기에 당황하지만 곧 그녀의 계에 감탄하며 따라주었고 키키의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작화 감독인 콘도 카치야를 소개해줘 그가 소설의 사파가를 맡도록 도와주었다. 스즈키가 굳이 콘도 카치야를 소개해준 까닭은 그를 차기 감독의 제목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콘도 카치야는 라퓨타 때부터 함께온 애니메이터로 미야자키의 버금가는 뛰어난 그림과 액팅 그리고 마이페이스적인 성격으로 스즈키는 그의 재능을 높이 사고 있었다. 키키 때의 카타부치 스나오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스즈키는 이미 이때부터 지브리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한 큰 그림으로서 다카하타 미야자키가 만드는 대작 라인과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소품 라인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바다가 들린다의 기획이 전해지자 젊은 라인을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영상화가 이뤄진다면 판은 콘도 카치야를 중심으로 짜여질 예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모치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거 무슨 기획서죠? 지금 아니메주에서 연재 중인 히무로 사에코 작가의 바다가 들린다입니다.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들린다의 연재 초반 애니메이션 감독 모치스키 토모미가 개인적으로 스즈키를 찾아와 그에게 애니메이션화를 제안했다. 모치스키 토모미는 카페 알파, 납치사 고요 등의 감독으로 당시에는 특별한 대표작은 없었으나 오렌지 로드의 오브웨이와 극장판 등을 통해 청춘기 남녀의 연애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은 젊은 연출가였다. 하지만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도 이야기도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히무로 씨 작품이기 때문인 건가요? 네, 히무로 씨의 작품을 첫 번째로 만들고 싶습니다. 결국 스즈키는 모치스키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이에 고무되어 이후 영상화가 진행되자 그를 감독으로 지명했다. 이렇듯 바다가 들린다의 애니메이션화는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도쿠마 쇼텐의 편집자 미츠키 사나이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작 라인을 만들고자 했던 스즈키 토시오의 불순한 동기가 만들어낸 기획이었다. 그리고 미야자키의 승인 아닌 승인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붉은 대지의 개봉과 신사옥으로의 이사 이후 바다가 들린다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때 스즈키는 미야자키에게 스튜디오에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서였다. 아무리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면 간섭하는 게 사람, 아니 미야자키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우시카나 그리라며 스튜디오 출입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덕분에 실제로 미야자키는 신사옥에 6개월가량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스즈키는 바다가 들린다의 제작진을 직접 구성하기도 했다. 아니메주 편집부의 후배이자 추억은 방울방울에서 제작을 맡았던 다카하시 노조미를 프로듀서로 내세웠고 스즈키의 전 부하 직원으로 언제나 멍하니 있지만 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소위 말하는 천재 소녀 니와 게이코에게 각본을 맡겼다. 그녀는 이후 게드전기, 마루민 아리에티, 고쿠리코 언덕에서 추억의 마니에서도 각본을 맡게 된다. 또한 감독은 열의를 보인 모치스키 토모미를, 미술은 추억의 방울방울에 참여한 타나카 나오야를 기용했다. 그리고 원작의 사파를 맡은 콘도 카치야를 작가 감독으로 지명했다. 네, 카치야입니다. 카치야씨, 사파하고 계신 바다가 들린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까 하는데 작가 감독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애니메이션으로요? 아니, 원작을 읽어보신 거죠? 이런 작품을 어찌 그리 쉽게 만들자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화에 대해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닙니다. 잡지에 들어가는 작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다만 콘도 카츠야는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특정한 사건도 이야기도 없다며 제작을 거부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스즈키의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다른 사람이 해서 망쳐놓느니 스스로 끝을 내겠다는 심정으로 작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감독 모치즈키 토모미를 필두로 작가 콘도 카츠야, 미술 타나카 나오야, 각본 니와 게이코, 프로듀서 다카하시 노조미로 구성된 바다가 들린다의 제작진을 미야자키는 젊은이 제작 집단이라 통칭했다. 콘도 카츠야의 말대로 바다가 들린다의 애니메이션화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핵이 될 사건이나 중심 소재가 없었다. 지금이야 잔잔한 연애물이 많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연애에 스포츠가 가미된 식의 작품이 많았다. 더구나 바다가 들린다는 일반적인 연애물로 규정짓기에도 애매했다. 결국 고심하던 젊은이 제작 집단은 일단 로케이션 헌팅을 진행한다. 정확히 고치라는 무대가 정해져 있는 이상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치의 로케이션 헌팅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의 방향성을 잡아나갔다. 바다가 들린다의 잔잔하고 순수한 이야기는 고치를 무대로 했을 때 그 빛이 난다는 것을 직접 보며 깨달은 이들은 원작가인 히무로 사이코의 의도를 이해하고 도쿄로 돌아와 인물과 풍경을 모티브로 작품 제작에 돌입했다. 제작은 잘 돼요? 네, 로케이션 다녀와서 방향성이 잡힌 느낌입니다. 미야자키상은 당분간 안 올 거니까 부담감 느끼지 말고 자유롭게 만드세요. 50분 정도로 해서 기한을 올해로 해도 될까요? 네? 올해요? 스즈키는 젊은 사람이 만드는 라인에 빠르고 싸고 좋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미야자키, 다카하타의 대작 라인과 달리 빠르게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소품 형식을 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발점인 바다가 들린다에게 50분 분량의 6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역시나 늘 그렇듯 지브리 특유의 세세한 묘사로 70분 분량의 1년 정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다. 당초 모치즈키 감독은 짧은 방송 시간 안에 원작의 에피소드를 모두 다 그려내긴 어렵다고 생각하여 원작 전반부의 고교생 편이나 후반부의 대학생 편 중 어느 한쪽의 애니메이션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콘도를 비롯한 제작진과 논의 끝에 고교생 편을 중심으로 하되 대학생 편 일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모치즈키상, 예, 이 픽스된 장면에서 빛이 닿는 부분과 그림자의 대비를 강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것 같은데요? 모치즈키 감독은 초기의 방향성대로 인물과 배경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연출을 구사했다. 작품 속 각각의 캐릭터의 시선으로 풍경을 보여주거나 고정 촬영을 통해 인물과 풍경을 함께 잡는 컷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모치즈키의 연출에 로케이션 헌팅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림으로 재탄생에 활용되면서 이야기의 현실성이 부여되었다. 여기에 콘도 카츠야의 제안으로 기존의 지브리에 없던 극단적인 그림자 표현이 더해지면서 한층 멋스러운 화면으로 탈바꿈됐다. 원작 자체가 애니메이션으로 살리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원작을 최대한 영상으로 재현해내기 위한 제작진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특히 모치즈키 감독은 바다가 들린다와 함께 OVA, 여기는 그린우드도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지 제작 도중 12장 궤양으로 인한 빈혈로 쓰러져 입원하는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이틀 만에 퇴원하여 제작도 무사히 진행되었다. 모습을 본 듯만 듯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장소는 없을까? 감독이 직접 마지막 장면을 원작의 횡단보도에서 기차역으로 바꾸면서 작품 제작은 끝이 났다. 그리고 얼마 뒤 바다가 들린다의 초판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브리 1층의 바에서 열린 초판 시사회에 미야자키와 다카하타도 참석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모치즈키 감독이 있던 구석 자리에까지 와서는 옆에서 함께 영화를 지켜봤다. 그러길 잠시 미야자키는 영화가 점점 본인의 취향과는 반대로 전개되자 불평을 내뱉기 시작했다. 남고생이 어떻게 여자아이와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도 멀쩡히 잡지를 펼치고 있나? 원작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호텔에 같은 방을 쓰는데 가만히 있나? 원작이 그랬습니다. 다쿠의 마음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잖아! 시사회 내내 불평을 내뱉은 미야자키는 원작 충실이라고 반박하는 감독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이것이 진심이었음을 증명하듯 절대 바다가 들린다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치즈키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미야자키의 비판과는 반대로 바다가 들린다는 TV 스페셜에 오후 4시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2%라는 이례적인 시청률을 거둔다. 뿐만 아니라 다카하타와 제작자는 물론 10대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작품성도 인정받는다.
다만 빠르고 싸고 좋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과 달리 당초 예정이었던 50분에서 70분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상과 스케줄이 크게 오버하여 지브리 사상 가장 예산 회수에 고생하고 만다. 물론 이는 TV 스페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한계였다는 점이 큰 이유였다. 판매처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993년 5월 5일 본방송 이후 18년간 일체의 재방송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도 있다. 그 이유는 모르겠당. 미치키 사나의 큰 그림으로 시작되어 젊은 스태프들의 육성 일환으로 제작된 바다가 들린다는 비록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싫어하는 작품이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자신이 만들지 못하는 젊은 작품이기에 인정하기 싫어 그렇게 붕괴한 거죠 라는 스키 토시오의 말처럼 그에게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게 만들어 자신의 오른팔인 콘도 요시우미를 내세워 귀를 기울이며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지브리의 첫 TV 애니메이션이라는 점, 미야자키와 다카하타가 아닌 외부 감독이 제작했다는 점 등 지브리 자체적으로도 아주 의의가 많은 작품으로 남게 된다.僕よく覚えてるんですけれど、皆さんはこの「海が聞こえる」のショーを見て怒ってましたよね。怒るっていうのか、自分には作れないでしょ、そういうもの。それをね踏み台にするんですね。これで「ダメだこんなのは」って言ってね、俺でそれが実を言うと耳をすませばの動機になったような気もするんですけどね。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은 들어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